4학년 2학기 국어 2단원 마음을 전하는 글을 써요. 마음을 읽어요. 안녕하세요. 4학년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의 국어 시간을 방글방글 웃음 짓게 해줄 방글쌤입니다. 이번 시간도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공부할 준비 되었나요? 네, 그럼 오늘도 활기차게 방글방글 국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란! 이번 시간은 우리 친구들과 2단원 마음을 전하는 글을 써요를 공부하는 첫 시간입니다. 혹시 친구와 싸워본 적 있는 친구 있나요? 네, 물론 친구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친구는 거의 없겠죠. 친구와 싸우고 화해를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네, 먼저 미안하다고 표현을 잘하는 친구도 있고 쑥스러워서 친구가 먼저 화해해 주기를 기다리는 친구들도 있네요. 이렇게 평소에 마음을 전하는 말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좀처럼 마음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번 단원을 선생님과 열심히 공부하고 나면 말뿐만 아니라 글로도 친구나 선생님, 부모님 등 주변 사람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글을 읽으며 마음을 드러내는 표현을 찾아보고 글쓴이가 전하려는 마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전하고 싶은 일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은 매일 아침 예쁘게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는 우리 친구들을 보면 감사한 마음을, 열심히 수업에 집중해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을 보면 기특한 마음을, 사이좋게 도와가며 노는 우리 친구들을 보면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일에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지 궁금하네요. 여러분에 대해 궁금한 게 참 많은 방글쌤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전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선물을 사줘요. 칭찬을 해요? 말로 해요? 편지를 써요? 친구들 도와줘요? 정말 많은 여러분의 대답들이 선생님 귀에 들리는 것만 같은데 보통 글로 마음을 전달할 땐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편지를 쓰는 경우가 많지요. 태웅이란 친구가 우리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편지 한 통을 보내왔네요. 태웅이는 과연 누구에게 어떤 마음을 전달하려고 편지를 썼을지 태웅이의 편지를 들으며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반 친구들에게 친구들아 안녕? 나 태웅이야. 오늘 운동회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려. 그때 그 고마운 마음을 직접 말로 전하고 싶었지만 쑥스러워서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어. 운동회 날이 되면 나는 기쁘면서도 두려웠어. 달리기 경기를 하는 게 늘 걱정이 되었거든. 달리기를 할 때면 나는 어디론가 숨고 싶었어. 잔뜩 긴장해서 달리다가 오늘도 그만 넘어지고 말았지. 그런데 그때 너희가 달리다가 돌아와서 나를 일으켜 주었지. 내 손을 꼭 잡은 너희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 힘껏 달리고 싶었을 텐데 나 때문에 참았을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어. 고마워. 친구들아. 같이 달려주고 응원해준 너희의 따뜻한 마음 잊지 않을게. 태웅이가. 이야, 태웅이가 반 친구들에게 쓴 편지였군요.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태웅이는 이 편지를 왜 썼을까요? 그렇죠.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데 말로는 전하기 쑥스러워서 편지를 썼네요. 그럼 태웅이가
어떤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썼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고마운 마음, 쑥스러워서 기쁘면서도 두려웠어. 걱정이 되었거든. 눈물이 날 것 같았어. 미안한 마음, 고마워 등 감정을 나타내는 여러 낱말들이 나와 있네요. 특히 태용이는 먼저 달리기를 할 때 어디론가 숨고 싶어지는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고 힘껏 달리고 싶었을 텐데 나 때문에 참은 것 같아 미안한 마음, 같이 달려주고 응원해준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편지 하나를 쓰더라도 꼭 하나의 감정이 아닌 여러 마음들을 전달할 수 있답니다. 지우란 친구도 선생님에게 편지를 보내주었네요. 우리 지우는 선생님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려고 편지를 썼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존경하는 방글이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석지우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선생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지난 체험학습에서 도자기를 만들 때였습니다. 저는 진흙 반죽을 물레 위에 놓고 그릇 모양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만들고 나니 상상했던 모양과 너무 달라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속상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선생님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작품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더 멋진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그릇 모양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날 만든 그릇은 지금도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 그릇을 보면 친절하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던 선생님 모습이 생각납니다. 선생님, 제 마음에 드는 멋진 그릇을 만들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제자 석지우 올림. 어머, 어떻게 이렇게 예쁜 생각을 하고 고운 말을 하는지 우리 친구들처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지우네요. 지우가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려고 편지를 썼죠?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글쓴이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방금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마음을 표현하는 낱말을 찾아볼 수도 있고 누가 누구에게 무슨 일에 대해 쓴 것인지 살펴보면 알 수 있겠죠.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보통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말로 표현하기, 행동으로 표현하기, 글로 표현하기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중 글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보통 편지를 쓰게 됩니다. 편지에 담긴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누가 누구에게 무슨 일에 대해 썼는지, 마음을 전하려고 사용한 표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생각하며 주변 사람에게 받은 편지를 읽고 편지에 담긴 마음을 조금 더 잘 파악할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제 직접 마음을 전하는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마음을 고이고이 잘 담아 편지를 쓰니 멋질 것 같지 않나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